네, 자유스토리 고등수학 상 인수분해 파트입니다. 오늘은 인수분해에 대한 질문을 받아보는 게 목적이에요. 자, 각자 자기 질문하세요. 뭐 앞으로 갔다 뒤로 와도 괜찮습니다. 뒤로 갔다 앞으로 와도 괜찮고, 네, 일단 자기 번호가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69번.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의 질문을 들으면서 나는 저렇게 풀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푸는구나, 그 풀이를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맞게 풀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예, 관심 없지 말고 같이 보십시다. 자, 인수, 분해, 인수가 아닌 것을, 인수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근히 요 인수 분해할 때 이거 모르고 쓰는 경우 많아요. 인수 분해, 그러니까 뭘 분해한다는 얘기인데, 예, 인수로 분해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인수가 뭔데? 라는 질문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잖아. 인수라는 건, 예, 곱하기를 구성하는, 즉 약수 중 하나를 인수라고 하는 겁니다. 곱하기를 구성하는 한 요소를 인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가 있다 라고 하면 얘는 2 곱하기 6으로 쓸 수 있다 라고 하면 2도 인수가 되는 거고 6도 인수가 되는 거예요. 혹여 얘를 4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다 라고 하면 4도 12의 인수가 되는 거고 3도 12의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1 곱하기 12로 쓰면 안 되나요? 되죠. 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인수가 되고, 예, 1도 모든 수의 인수가 됩니다. 숫자로 따지면요. 그래서 인수 분해한다는 말은 인수가 보이도록 분리한다라는 뜻이고, 예, 다른 말이 아니라 얘랑 이제 정반대의 개념이 바로 이 덧셈과 뺄셈으로 분리하는 개념이에요. 12를 2 더하기 10으로 쓴다. 14 마이너스 2로 둔다 라고 하면 이게 이제 항이 되고 이게 다시 하나의 항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이 되면 항이 2개가 되는 거예요. 항이 2개. 그리고 더 분리하면 다항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다항식 할 때 그 다항식은 붙어 있는 단어가 아니고, 다항으로 만든 식이에요. 그런 것처럼 인수분해는 그러면 기본적인 전제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단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항. 항이 하나여야 한다. 그래서 곱하기로만 표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합성어를 붙여가지고 얘를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쓴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긴 한 건데 소수인 인수로 분해를 했다. 그래서 얘가 소인수 분해예요. 이름이. 아시겠죠? 숫자에서의 개념이 이러하고 이제 이게 식으로 넘어왔을 때도 마찬가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라는, 보세요. 덧셈이나 뺄셈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얘는 항이 3개인 다항식이 되는 겁니다. 다항식이 되는데 얘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분리가 됐다 라고 하면 이게 x 마이너스 1이 자신의 인수, 곱하기의 한 요소, x 마이너스 2가 곱하기의 한 요소. 그래서 인수로 분해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묶는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묶는다가 맞죠. 공통인 인수로 묶어진다라는 건데 어쨌든 단항식이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얘를 x-3 더하기 2 묶기는 묶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더하기 2 하면 다항식이 되니까. 단항식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다항 아니에요? x 빼기 1, x 빼기 2? 이건 다항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냐? 수학에서는 괄호를 친 덩어리를 한 개의 숫자로 인식을 해요. 하나의 수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하나의 수, 요게 하나의 수가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수가 곱하기로만 연결이 된 겁니다. 정확한 개념은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라는 단어 뜻 누군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야.
다음 중 다항식이 있다. 이게 왜 다항식이냐? 여기 하나의 항이 있고 빼기 두 번째 항이 있고 더하기 세 번째 항이 있어서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인수를 질문했다는 것은 얘를 인수분해한 후 그 곱하기의 한 요소 중 아닌 것을 두 개 골라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야, 그러면 이 보기 자체가 힌트가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아닌 거 두 개를 빼면 나머지 세 개의 곱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잘 조합해 보겠습니다. 5 콤비네이션 3이라서 나중에 너희가 이제 수학 하하면 배울 텐데 콤비네이션이라는 걸 배울 텐데 10개의 보기가 나옵니다. 10개만 잘 조합해 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인수분해 합시다. 어떻게 하면 되나? A3승 더하기 B3승 A, B, B, C B, C, A, B, C B 더하기 C 2배 B제곱, C제곱. 뭔가 타겟팅을 좀 해야 될 텐데 여기서 지금 방금 제가 뭘 해본 거냐면 B 더하기 C를 타겟팅을 해본 거예요. 여기가 딱 이렇게 B 더하기 C가 묶여져 있으니까 혹시 이쪽을 전개하여 B 더하기 C를 내놓을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B 더하기 C를 둘 해서 하나, 둘, 셋 그리고 4개 항이니까 이걸 둘 묶어서 B 더하기 C가 나올 수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 근데 안 될 것 같네요. 왜냐면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BC 마이너스 A제곱 C의 B제곱 C제곱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대충 대충만 조합을 해봐도 B 더하기 C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BC, B제곱 C, A제곱 그죠? 그러니까 B 더하기 C는 인수가 아니겠다. 그러면 다른 종류로 타겟팅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살려보려고 했던 이유는 많이 전개하기 싫어서인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머지 애들을 다 전개해서 생각을 해야죠. A제곱 BC 마이너스 A제곱 C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자, 여기서 뭐 하나 정해봅시다. 이런 거 되게 혼란스럽죠. 인수분해 할 때. 이제 뭐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눈이 돌아가기 마련인데 이런 것도 하나의 힌트가 돼요. 플러스잖아요. 얘네 세 놈이 자기 앞 부호가 플러스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가 3개 마이너스가 3개. 그러면 만약에 플러스 2개 묶이면 또 마이너스 2개가 묶인다 치면 나머지 하나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라서 요게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짝이 잘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하나씩 짝지어서 뭔가 타겟팅을 해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A-B를 노려보겠다 라고 하면 여기 A3승 B와 A제곱 B제곱을 노려볼 수 있죠. 여기 얘네 둘을 A제곱 B로 묶은 다음 얘한테서는 A가 남고 얘한테서는 B가 남으면 이렇게 A-B가 묶일 테니까요. 또 그러면 이런 눈으로 이제 A-B를 자꾸 노려보세요. 뭐가 있나?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이 또 눈에 띄는데요. 그렇죠. A제곱 C로 묶어주면 여기서 A가 남고 여기서 B가 남고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나머지 두 녀석에서 A-B 꺼내는 걸 성공하면 거의 넘어가진 겁니다.
그런데 남은 두 개에서 보니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이는 게 너무 당연하고 남은 애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에요. 그러면 올컨이 됐구나 이렇게 되지 않나요? A 더하기 B, A 빼기 B 이렇게 될 테니 야 강의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전달해야 되는 측면에서 사실 제일 괴로운 애가 다항식의 연산과 인수분해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돼 라고 방법을 줄줄이 알려주면 그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애들은 그 얘기를 들으나마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몰랐던 애들은 들으면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알아요. 근데 그게 과연 자신의 능력일까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 인수분해 해주세요의 강의에는 선생님들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생각의 흐름입니다. 생각의 흐름. 너희가 이런 식의 트라이를 해봐야 돼. 왜냐하면 말이야 이렇잖아 이렇게 어떤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자기의 사고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 사고가 흘러가는 길이 그 선생 본인과 학생들이 일치되기를 바라고 말하는 거죠. 자꾸 결과만 바라보면 안 돼요. 결과 필기하면 뭐 할 거야? 이거 해설제 다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 사고의 과정을 들으세요. 인수분해는 제가 수업 준비를 했건 안 했건 항상 선생님들은 그냥 새로 푼다는 생각으로 어떤 식의 트라이들을 하는데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게 그거예요. 방금 B 더하기 C를 살려보려고 애쓰지 않았느냐? 그러다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포기하고 다시 전개한 다음에 플러스가 3개, 마이너스가 3개네. 그럼 뿔마를 짝지어 볼 생각을 한다. 그 중에서 A-B를 트라이 해봤는데 성공한 거예요. 만약 실패했으면 어떡할까요? 실패했으면. A-B에 실패했으면. 그럼 다시 B-C 트라이 하는 거예요. C-A 트라이 하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거 3개 다 트라이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럼 뭐 해보는 줄 알아요? 덧셈 3개 모아보고 뺄셈 3개 모아서 전체 더하기 전체 빼기로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의 짧은 순간에 5만씩의 시도가 있어야 된다. 정답을 누구나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응? 자, 계속 갑시다. 그러면 A-B로 묶었어요. 그 뒤로부터는 좀 할만해요. 원래 하나 성공하기가 어렵지 두 번째 이후부터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마이너스 C 어디 갔어? C 제곱 A 더하기 B인데 이것도 뻔하게 이제 풀어에 쳐서 다시 묶을 테니 마이너스 C 제곱 A와 마이너스 C 제곱 B 이렇게 해보죠. 이번에도 마니까 뿔마로 묶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등장하고요. 여기서 AC로 묶어주면 C-A, C-A를 노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A-C가 더 낫겠네. AC, A-C 더하기 B로 묶은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니까 A 더하기 C, A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네요. 온이 듣고 있나? 네가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A-B와 A-C가 이렇게 앞으로 가서 묶이고 남는 애들만 모아보면 AC 더하기 AB 더하기 BC인데 요거는 항이 3개이기도 하고 이런 걸 순환형이라고 그래요. AB, BC, CA 이렇게. 이 순환형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잡으신 게 이거 처음에 마이너스 AB 그걸 형태로 그냥 중심 두고 잡으신 거죠? 마이너스 AB? A-B? 아, 네, 그걸로. A-B를 시도해 보았다고. 시도해 보았는데 성공한 거라고. 그러니까 언제나 성공하리란 보장이 없어요.
안 되면 B-C 할 거라니까. 내가 만약에 B-C를 먼저 노리고 들어갔다면 실패를 했겠죠. 왜냐면 지금 보면 B-C가 없어요. 이게 답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얘나 얘 중에 하나를 시도했을 때 성공을 하겠지. 제대로 하면. 그럼 마지막에 이제 요 놈도 나왔던 애니까 예, 요렇게 골라내는 거. 이게 69번의 풀이다. 또 질문. 75번. 일차식 fx, 예, 1차식 fx, 그러니까 잘해봐야 ax 더하기 b꼴인 녀석에 대하여 x 세제곱 더하기 1 빼기 그 1차식 이 x 플러스 1, x 플러스 a의 제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f7의 값은 얼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그러면 어떤 다항식을 저렇게 인수분해했다라고 하면 요게 요 전 단원인 항등식 이야기 아닌가? x 3승 더하기 1 마이너스 fx라고 하는 어떤 다항식을 요차 조차해서 변형을 했더니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모양이 바뀐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뜻 아니에요? 모양이 바뀐 거다 이렇게. 그러니 이 양변은 항등식이 되고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성립하게 된다 라는 얘기죠.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성립한다. 그래서 말인데 그럼 이제 아무 값이나 넣어보고 싶은데 대충 넣어볼 때 뭐 넣어봐요? 어떤 거 넣어봐요? 이런 거 넣어보잖아요. 이런 거 0 만드는 애 넣어보잖아요.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0이 돼요. 덩달아. 얘가 0이 되고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 되고 이쪽이 다시 0이 돼서 어라? f 마이너스 1이 0이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인수정리 알잖아요. 뭐 어떤 다항식에다 숫자를 넣었는데 걔가 0이래. 그 말은 얘가 x 플러스 1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말인데 문제는 이게 2차나 3차 이상의 다항식이면 그게 의미가 있겠지만 쟤는 1차식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1차식.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fx는 뭐 예를 들어 b라는 계수를 이렇게 쓴다고 하면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1차식이잖아요. 1차식. 1차식인데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면 지 앞에 계수만 하나 달아주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항등식의 특징이 또 항등식의 특징이라는 것이 양변에 같은 짓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인수분해가 된다면요. 뭐 얘가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는 놈이고 뒤에 마이너스 fx가 b로 묶은 x 플러스 1이 되는 녀석이고 걔가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a의 제곱이라면 이 제곱이라는 특징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워버리고 항등식이니까 0인지 아닌지 뭐 확인하고 지우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양변이 똑같은 게 있으면 그냥 지우는 거야, 항등식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빼기 b가 x 플러스 a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완전 제곱식 능력을 좀 발휘해 보죠. 굳이 판별식 안 들어가도 돼요. 이런 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뒤에 있는 상수가 얼마여야만 완전 제곱식이 된다? 얼마여야만 완전식이 된다? 1, 1,
4분의 1. 요 숫자의 절반의 제곱이요. 요 숫자의 절반의 제곱. 4분의 1이어야 한다. 따라서 B는 4분의 3이어야 하고 그렇게 들어간 4분의 1이 만들어내는 A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 A는 안 궁금하고요. 우리 B 4분의 3이 궁금했죠. 여기다가 4분의 3을 집어넣어서 완성을 해줘야만 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테니까 F7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또요? 질문? 아, 서윤이 미천 끝났어? 네? 미천 끝났어? 미천이 아니면 저 이거 여기까지를 그 옛날 문제로 풀어가지고 여기까지가 비어있어. 그래, 자꾸 쓰러지지 말고 질문해, 그러면. 쓰러지지 말고 질문하라고. 원희도 질문? 어? 110번. 110번. 인수분해 될 때, 인수분해 될 때가 참, 선생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한테는 보이는 게 니들한테 안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방법 정도를 제시해 볼게요. 하나는, 하나는 어떤 바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 2xy가 내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제곱이 보이면 2xy라는 애와 y 제곱에서 이 앞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앞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완전 제곱식.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묶여 나가고 그리고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니까 내 생각에는 저는 이게 제1감이었는데 마이너스 x 제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에. 그래야 이 녀석이 마이너스로 묶인 x 플러스 y의 제곱이 될 테니까. 괜히 그게 이뻐 보이니까. 그런데 없는 마이너스 x 제곱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없으니 튀어나올 수 없으니 x 4제곱을 건드릴 수는 없고 요 놈이 어떻게 되면 돼? 2x 제곱이 되면 다시 원래 x 제곱과 같은 애가 되죠. 그랬더니 마침 x 4제곱 더하기 2x 제곱 하면 완전 제곱식 같은 개념에서 필요한 숫자 하나가 있는데 뭐지? 1.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여기 딱 1이 맨 뒤에 버티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올커니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합차 공식이로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실상은 쓰는 게 아니고 상상이었습니다. 상상. 여기까지가 다 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상상이에요. 상상. 아, 이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x제곱 있었어. 그럼 2x제곱. 오, 완전 제곱 끝났다. 이렇게 해요. 그럼 이게 뇌가 전기 신호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다 그냥 몇 초 안에 0점 몇 초 안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일 수 있어요. 누군가가 천재여서가 아니고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전기 신호는 생각보다 빨라요. 그리하여 어디다 쓸까? 얘가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의 제곱이 된 거죠. 그리고 인수분해 하라 했으니 합차 공식을 한 번씩 써주시면 됩니다. x제곱
플러스 1 더하기 x 더하기 y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해요. 그러면 x제곱의 개수가 1인 두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죠. 이게 일단 첫 번째 방법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서술형 문제면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제시하는 방법으로 풀면 안 돼요. 서술형은. 왜냐면 이거는 찍기예요. 찍기. 말하자면 얘가 x제곱의 개수가 1인 두 다항식의 곱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와 x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에요. 결과가 이 아이의 결과물이 요렇게 두 개로 인수분해 된단 말 아니야? 라고 하면 이미 x제곱은 결정이 되어버린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자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나올 만한 것들이 뭐지?를 생각하면서 쓰는 거예요. 나올 만한 것들이 뭐지? 예를 들어 y가 있겠네. 이런 식으로요. y가 있겠네. 왜냐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y제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을 플러스 y로 썼으면 다른 한쪽에 마이너스 y가 있으면 얘네 둘이 이렇게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y제곱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되게 단순한 생각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맨 뒤에 상수항 1이 있네. 그러면 뭐 하나가 1이 2고 하나가 2분의 1이겠어? 그게 아니라 둘이 곱해진다면 이쪽에도 1, 이쪽에도 1, 아니면 이쪽에도 마이너스 1, 이쪽에도 마이너스 1 이런 식이겠지. 이해하겠어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단 플러스 1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나? x제곱과 마이너스 2xy 있죠. x제곱과 마이너스 2xy. 그러니까 여기에 요렇게 곱했을 때 나오는 xy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했을 때 나오는 xy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도 x 하나 여기도 x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게 부호가 어떻게 되냐? 부호가 얘가 플러스 xy, 그냥 이게 플러스 y고 마이너스 y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그냥 플러스를 갖게 되면 이게 오히려 지워집니다. xy, 마이너스 xy 이렇게.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2배의 xy죠. 그러니까 한쪽의 부호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어느 쪽의 부호를? 이쪽의 부호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쪽은 플러스가 돼야죠, 당연히. 물론 이게 모든 게 맞아 떨어지려면 저는 지금 하나씩의 곱만 생각했는데 교차하여 곱해서 없어지는 애도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x제곱과 마이너스 x 이걸 곱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되거든. 그러면 여기는 없잖아. 마이너스 x 세제곱이. x 세제곱항이 아예 없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x 세제곱이 나와서 지워져야만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맞아 떨어지면 자기가 맞게 인수분해를 한 겁니다. 중간에 x제곱항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x제곱항도 이렇게 곱해서 x제곱이 있고 이렇게 x제곱이 있고 그리고 얘와 얘를 곱해서 x제곱이 있어요. 근데 x제곱 양수인 게 두 개, 그래서 2x제곱이고 마이너스 x제곱인 게 하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플러스 x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찍어 맞추는. 근데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말로만 구술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술형에서는 쓰면 안 되는 방법. 그건 이제
내가 가장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 물론 예, 정해져 있어요. 예, 그 수순이 정해져 있긴 한데 이게 그럼 해줄게. 들어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얘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혀 없을 때 모든 인수분해 문제에 공통으로 적용시켜 볼 수 있는 방법이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그러니까 여기서는 y제곱과 y가 보이길래 얘를 마이너스 y제곱 이걸 최고차로 놓고 마이너스 2x라는 계수를 갖는 y의 1차식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y가 전혀 없는 애들만 몰아넣는 거야. x4승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그러면 y에 대한 2차식 1차식 상수항이 돼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노리는 거죠. 얘가 1 마이너스 1 하고 여기가 무언가 두 개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면 요렇게 곱해서 이걸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인수분해에 성공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이 방식이요. 예, 가장 노멀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해설지에 많이 등장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걸 쓰면 기본적으로 시간을 잡아먹어요. 오래 걸리는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오래 걸려요, 얘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애도 어차피 이거는 뇌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해진 길로만 가야 되니까 자신이 잡아먹어야 되는 기본의 시간이 있어. 그래서 누군가는 짧게 풀고 있는데 나만 길게 이렇게 쓰고 있는 그 단점.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 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거 이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요거 건드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 된다. 라는 걸 거의 암기하듯 가지고 있어야만 적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애죠.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만. 나도 가끔 써요. 나도 가끔 쓰는데 이것저것 안 먹힐 때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게 바로 내림차순 정리다. 오케이? 또 여기 117, 118 가볼게요. 이게 이제 유형별 문제집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 자이스토리 참 괜찮은 책이죠. 예, 그 모의고사 문제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점수별로 또는 뭐 이게 그 쉬운 문제냐 준킬러냐 킬러냐 이런 거를 구분해 놔서 적당히 이제 자기 레벨에 맞는 문제를 도전해 나가면 되는 건데 근데 그 장점이자 단점인 것이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복싱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갔는데 상대가 세계 챔피언이래.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주눅 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에 2등급 킬러 이래 놓으면 왠지 모르게 이제 나와는 범접할 수 없을 것 같고 거리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시선을 딱 바라보게 하는 걸 좀 방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내가 해줄 말은 쫄지 마라 정도밖에. 지금까지 게 사람이 만든 문제인데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지. 당장에 우리 눈에 띄는 게 있잖아요. px, qx 이게 거창하게 함수 표현을 해놔서 그런데 그냥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그냥 a 더하기 b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a 더하기 b가 4이다 이렇게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그 다음 조건이라고 준 게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a 더하기 b를 들고 있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만났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가급적 a 더하기 b가 많이 나오는 식으로 변형하기. 가급적 a 더하기 b가 많이 나오는 식으로 변형하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얘를 a 더하기 b에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으로 인수분해꼴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한테 선택 옵션이 있다면 가급적 a 더하기 b가 많이 나오는 쪽을 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이식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도 다항함수 전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타이틀이 없는 애예요. 그냥 다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합과 곱으로 표현한 식일 뿐이죠. 그만큼 효용 가치가 높으니까 인수분해 공식도 아닌 것이 공식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넣을 거예요. 얘가 4라니까 4의 3승 64고요. 얘가 4라니까 12ab이다. 이렇게요. 12ab이다. 그러면 살짝 궁금함이 풀리는 게 뭐가 있냐면 이쪽에 왜 이렇게 개수가 클까? 오른쪽 아이에 개수가 왜 이렇게 클까가 얘를 보면 알 수 있죠. 아, 이게 12. 이거 약분하려고 이렇게 4의 배수로 다 써놨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빠르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64-12ab는 12x 4제곱 더하기 24x 세제곱 더하기 12x 제곱 더하기 16 4로 날리고 시작할게요. 4, 74, 4, 6에 24, 4, 32, 4, 32, 4, 6에 24, 4, 32, 4, 46. 그리고 마이너스 3배한 AB는, 그래서 마이너스 3배한 AB는 3x 4제곱 더하기 6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인데 이 16이 여기로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12가 돼버리는 바람에 얼수 3으로도 약분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쓸게요. AB는 간략하게 보기 위해서 쓴 말이고 사실은 마이너스 px qx의 곱이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였다네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앞에 이제 무시했던 말 중에 하나가 두 2차 다항식 PQ래요. 얘 합이 4차잖아요. 그러니까 x제곱 얼마 x제곱 얼마로 이게 인수분해된 애를 전개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전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마이너스를 절로 안 보낸 이유가 px가 이미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였더니 플러스 x 4승이 됐다는 거니까 이쪽을 먼저 2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한 다음에 거기다가 마이너스 하나를 주는 방식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4차의 인수분해인데 4차 인수분해 조립제법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조립제법도요, 이게 이제 1학년들이라 이제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너희가 소위 그 잔실수라고 부르는 오만 실수들이 일어나요. 2학년, 3학년에게는 너무 당연해서 꿈도 꿀 수 없는 실수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거 조립제법 하라 그러면 1, 2, 1, 마이너스 4 이딴 식으로 쓰는 거 이거. 미리 말해두는데 차수 좀 보세요. 4차, 3차, 2차 다음은 1차 자리입니다. 1차 자리 없이 상수항이 나오게 되면 여기를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조립제법을 쓸 때 0과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1학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너희들한테 요구를 하냐면 가급적 조립제법을 제일 뒤로 미루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립제법을 제일 뒤로 미루고 이거 혹시 둘둘 묶어서 인수 나와버리면 땡큐 아니에요? 둘둘 묶어서 인수 나오면? 근데 나와요. 여기 앞에 두 개 묶어보시면 x 세제곱으로 묶은 x 더하기 2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애가 x제곱 마이너스 4거든요. 여기서 다시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로 먼저 묶은 x 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죠. 이해하세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이것도 조립제법 3차니까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하는 게 당연해요. 당연한데 가급적 안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쳐다보면 보여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1로 이 마이너스 2를 분리해서 하나씩 주면 여기 x 마이너스 1이죠. 이 안에도 x 마이너스 1이 있어요. 네, 그래서 x 마이너스 1로 또 묶을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 남는 애가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근데 x 마이너스 1 묶여 나갔으니까 거기서 더하기 1 더 오겠죠. 네,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2차식 두 개라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니 요 녀석이 하나의 묶음으로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일 테고, 자, 둘 중에 하나가 px고 둘 중에 하나가 qx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정하는 일이 남았는데 이제 뭐가 여기서 작동을 하느냐, 요게 작동을 하죠. 요게 px 더하기 qx가 4라는 거예요. 그 말은 2차식 두 개를 더했는데 1차식과 2차식이 모두 지워지고 상수항만 남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에 마이너스를 준 게 px라고 할 때 어느 쪽으로 줘야 지워질까? 그리고 4가 결과로 4가 나올까라는 건데, 먼저 틀린 쪽 상상해 볼까요? 이 녀석이 px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 애가 px가 되거든요. 그럼 이 상수항이 마이너스 2가 되죠. 여기 마이너스 2죠. 그럼 둘이 더하면 뭐 나오겠어? 마이너스 4 나오죠. 이해돼요? 그러니 이 이야기의 최종 결론은 px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qx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둘이 더했을 때 바로 4가 나오고, 그리고 2차식 두 개,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px 되는 거죠. 이제 p에다 2 넣고 q에다 3 넣고 둘이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계산 실수만 없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별거 아니죠. 쫄지 말자. 이런 1학년 상대로 킬러라고 해봐야 어려운 게 아니다. 얘는 어려운 거 맞아요? 이건 어려운 게 맞아요. 예.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왜 병법서에도 그런 게 있죠. 병법서 제 36번째 방법이 뭐야? 36개 줄행랑. 중국 고서의 삼국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병법 책에 제 1개, 첫 번째 계획이라는 뜻이야. 제 1개 뭐가 있다. 제 2개 뭐가 있다. 이렇게 병법서에. 36개, 36번째 방법에 줄행랑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도망친다는 거죠. 이런 문제 만나면 도망쳐야죠. 근데 요는 이게 내가 도망을 쳐야 될 대상인지를 알아내는 것도 실력이다 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 30문제를 다 덤비는 것보다 30문제 100분이 아니라 29문제 100분으로 처리하면 훨씬 유리하거든요. 28문제 100분이면 또 훨씬 유리해요. 그거 두 개 틀려도 4점 4점 두 개 날아가는 거니까 92점이 1등급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훌륭한 전략이라고. 근데 내가 덤빌 만한 NG, 그렇지 않은 NG를 구분하는 실력이 모자라서 무작정 덤비다가 몸 베리고 마음 베리고 시간 베리고 하는 일이 생긴다. 이건 지금 2018년 6월에 출제되고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는 인수분해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마인드를 이렇게 가져가세요. 한번 들어보자.
세상에 이따위 문제도 있을 수 있구나 라고요. 한 번 듣고 언젠가 어느 순간에 두 번째 보고 언젠가 어느 순간에 세 번째 보면 이제 이렇게 하는 애 하면서 얘의 핵심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곤 하죠. 자, 서윤이 힘내. 자, 봅시다. 여기 PX가 있어요. PX가 X의 4차, 그리고 3차항이 없고, X의 제곱, 그리고 1차항이 없고, 상수항.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짝수차들이라고 그래요. 짝수차들. 예, 얘네를 이렇게 된 4차, 2차 상수항의 식을 일컫는 용어가 있어요. 복 2차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 2차식. 이 복 2차식이 인수분해되는 과정은 인수분해 파트에도 있고, 요 뒤로 가면은 고차방정식 풀 때 이제 몇 번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다 경험이 다 있어야 됩니다. 복 2차식을 다룰 때 x의 4제곱 마이너스든 더하기든 얼마의 x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얼마의 숫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이걸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만인데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을 때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항상 x제곱을 치환하여 인수분해했다 라는 겁니다. x제곱을 치환하여 인수분해했다. 그러면 x제곱이 치환되었을 때 인수분해 꼴은 이게 t제곱 더하기 얼마의 t 얼마가 돼서 t 마이너스 상수 t 마이너스 상수의 꼴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x제곱이 다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요렇게 말고 더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면 그 뜻이 무슨 뜻이겠냐고. 그걸 생각해 보라고. 이게 더 인수분해가 된대. 이거보다 더 인수분해가 된대의 과정을 보시면 여기 있는 알파나 베타가 무언가의 제곱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됐다라고 하면 그제서야 합차 공식으로 얘가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형식인 거죠.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얘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 x 4제곱 마이너스 290x제곱 더하기 b 자연수가 있는데 그것이 x-a라는 1차식을 인수로 가진다 에서 바로 상상할 수 있는 건 x 플러스 a도 인수구나 라고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복 2차식의 특징은 x제곱을 t로 치환하면서 인수분해를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t에 대한 2차식을 인수분해하니까 t 마이너스 얼마, t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의 인수분해가 되는데 여기서 더 인수분해가 되는 방법은 유일하게 합차공식이다. 아시겠어요? 합차공식이다. 그러니 얘가 x-a를 인수로 가졌다는 건 x 플러스 a도 인수로 가진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박스 안에 있는 추가 공식을 보시면 계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서로 다른 세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세 개의 다항식?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저 발상에 의하면 이 px가 인수분해 된다라고 하면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x 플러스 a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두 개인데 세 개의 서로 다른 인수다라고 하는 건, 다항식이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 반드시 x 제곱 얼마가 되어 있다 이 소리입니다. 1차 그리고 2차.
근데 얘는 더 인수분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인수분해가 되면 4개의 다항식이 될 테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저거는 분리가 안 되는 거죠. dx제곱은. 안 돼야지. 그게 포인트야. 이게 더, 여기도 합차 공식으로 뭔가의 제곱이 돼서 얘도 x-b, x-k, x 플러스 k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이게 3개가 아니고 4개의 다항식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수 인수분해가 안 되는 어떤 숫자 하나. 그리고 여기 x-a, x 플러스 a 이렇게 된다는 얘기구나까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됐어요? 그 다음 이제 진행을 해보죠. 그렇게 된다면 아이고 아이 귀찮아. 너무 부실포장으로 사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너무 싫어하는데 히트 켜달래요. 그럴까요? 참 애매한 시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B는 잠시 빠져 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A라는 애가 2개나 등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얘를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이렇게 썼다면 이 뒤에 첫 번째 항은 X제곱일 테고요. 당연히 2차식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X제곱항의 개수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 애가 마이너스 29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올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겠죠? 얼마면 될까? 마이너스 A제곱 X제곱이니까 더하기 A제곱 X제곱 하면 같이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90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요렇게 닫히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제곱 X제곱 서로 지워지고 마이너스 290X제곱이 얘죠. 그리고 뭐 여기다 곁다리로 B란 그래서 A제곱 곱하기 290 마이너스 A제곱이었다. 이 정도 해주면 되는 거죠. 아이고, 칸이 좁아가지고. 이렇게요? 얘네 둘이, 얘네 요 상수항 둘이 곱한 게 그게 B였다. 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지금부터 A로만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A제곱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의 후보가 뭐냐? 1, 2, 3, 4 집어넣으면 되지, 뭐. 1, 2, 3, 4, 5, 6, 7, 8 한없이 집어넣으면 되나요? 한계가 있죠. 어떻게 한계가 되냐면, 여기가 더 이상 인수분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 녀석이 A제곱 마이너스 290이 양수인 한에서. 양수인 한에서. 여기에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아니죠. 이게 왜 양수야? 잠깐만요. 모두 여기 있다.
자연수 AB라고 그랬잖아요. 자연수 AB. 그러면 이것도 자연수 아니야? B 이거? 그러니까 B가 여기서 보면 더 편하겠다. 이 B가 자연수잖아요. 자연수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자연수의 제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음수이면 여기도 음수여야만 둘이 곱해서 자연수 B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녀석이 한계가 있다고요. A가 한없이 커지는 게 아니라 A제곱 마이너스 290이 음수여야 된다고. A제곱 마이너스 290이 아이 왜 이래 이거. A제곱이 29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이제 A의 후보를 보면 1, 2, 3, 4는 너무 당연하고, 자,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얼마까지? 너희가 알고 있는 제곱수 중에 290보다 작은 제일 큰 애를 찾으세요. 16의 제곱이 얼마지? 16의 제곱 196이지. 17의 제곱은? 14, 16, 아니네? 16 제곱하면 얼마야? 200.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96에 16이니까 256. 그렇지. 256. 더 있을걸? 17의 제곱이 289 정도 돼요. 예. 289의 직전까지니까 A는 17까지가 후보입니다. 17까지. 그래서 얼핏 잘못 생각하면 여기 PX가 A가 1부터 17까지 들어가서 17개이다, 17개이다, P가 17이다 이렇게 대답하기가 쉬워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함정을 하나 넘어가야죠. 그게 얘를 킬러로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함정 뭐냐? 여기 들어가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돼버리면 저 박스를 위배하게 되는 겁니다. 요 녀석이 인수분해가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적절한 수에 대한 친근함과 상상력으로 A제곱 마이너스 290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의 마이너스가 되는 걸 막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A제곱 더하기 M제곱이 합이 290이 되는 애를 걸러내서 이 17개에서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방금 힌트가 이거 17의 제곱 찾을 때 289라서 290보다 작다를 찾았잖아요. 거기 바로 힌트가 있어요. 1제곱 더하기 17의 제곱이 290입니다. 그럼 A가 될 수 없는 숫자 중에 1과 그리고 17을 찾은 거죠. A는 1이나 17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이게 여기서는 적당히 사이즈 있는 애를 찾아서 더해보는 수밖에. 그러니까 사실 하나하나 넣는 거죠 뭐. 이거 4해서 빼보고 286이 뭔가의 제곱인가? 9 해서 넣어보고 281이 뭐의 제곱인가? 이런 식으로요. 할 수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감각인 거지. 그치, 많이 없지. 근데 그 많이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넣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는 뭐냐면, 제곱을 해가지고, 맨 뒤가 0이잖아요. 둘이 더한 게. 그럼 어떤 숫자 두 개를 더해서 0 되는 조합이 뭐가 있나를 생각해보면, 1, 9가 있고, 얘가 그거잖아요. 1 더하기 289잖아. 또 2, 8이 있고, 3, 7이 있고, 4, 6이 있고, 이런데, 뭔가를 제곱했을 때, 제곱의 결과물이 2가 나오긴 어렵다는 거지. 자연수의 제곱의 결과가 2가 나오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1, 9를 떠올리면, 왜냐면 1, 9가 딱 제곱수잖아. 뭐가 있지? 121과
169의 합이 딱 290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낸다면 그 정도라는 거지. 어떤 자연수의 제곱수의 뒤가 28이 되거나 37이 되기는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11의 제곱과 13의 제곱합이 290이다를 찾아냈으면 13의 제곱과 11의 제곱도 290이 되는 거죠. 그럼 A가 되어서는 안 될 숫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17개의 후보 중 P는 17 빼기 4, 저기 있는 4개의 숫자를 빼고 13이 답이 됩니다. 13이 답이 되고 그 다음에 B의 최대값은 얼마냐? 라고 하면 B의 최대값이면 얘인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걸 T로 치환하고 이걸 T로 치환했을 때 이게 T에 대한 2차식이 되죠. 그 2차 함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0과 290을 근으로 하는 이런 위로 볼록의 2차 함수가 나오는데 이때 B의 최대값은 어디에서 나와요? 꼭지점에서 나오죠. 다시 말해 꼭지점 근방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이 둘의 곱이. 네? 근데 진짜 꼭지점은 290이니까 한가운데가 있을 리가 없고 한가운데에 가장 가까운 애. 그러니까 1에서 17 중 정가운데에 뭐가 있지? 정가운데? 9가 있죠. 아이가? 맞잖아. 1과 17의 정가운데에 9가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요 꼭지점에 가까운 숫자인 9의 A가 9일 때 A가 9일 때가 B의 최대값이라는 겁니다. 이해 안 됐어. 그럼 뭐 해보는 수밖에. B는 A제곱 290 마이너스 A제곱이잖아. 그러면 A에다가 1을 넣은 B의 값을 구해봐. 그럼 1 곱하기 289죠. 그럼 결과는 얼마예요? 289죠. A에다가 2를 넣어봐. 그러면 4 곱하기 286이죠. 그러면 얼른 비교가 될 텐데 얘가 클까 얘가 클까? 아 근데 아래죠. 어? 아래죠. 이게 크겠지. 그러면 A에 3 안 넣어봐도 뭐가 큰지 대충 알겠다. 그럼 밑으로 내려갈수록 커질 거 아닌가. 근데 한없이 내려가면 커지나? 그러면 A에 17을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A에 17을 넣어보시면 289 곱하기 1이 됩니다. 작죠? 작은데 그냥 작은 게 아니라 A 이퀄 1일 때랑 똑같은 숫자로 작죠? 그러니까 A에다가 16을 넣으면 286 곱하기 4가 될 거예요. 그럼 1로 이렇게 커져가죠? 그러면 17에서부터는 숫자가 줄어들수록 커져가고 1에서부터는 숫자가 커져갈수록 커져가면 가장 큰 숫자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이야. 저 죄송한데 지금 B가요. A 제곱하고 290 마이너스 A 닫고 제곱한 거예요. 그거를 나한테 묻는 게 아니고 서윤아 여기를 봐야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 B가 잠시 쉬라는 얘기는 이거 두 개를 전개했을 때 얘 곱하기 얘를 한 게 B다 라는 거잖아. 상수항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B잖아. 이걸 까먹어 버리면 나중에 이걸 너는 어떻게 유도할 건데 이거.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A에 1, 2, 3, 4 집어넣으면 뒤로 늘수록 커져가고 17, 16, 15 이렇게 넣어가면 앞으로 갈수록 커져가. 그럼 상식적으로도 가운데 있는 게 제일 클 거야. 1과 17의 정 가운데에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1과 17을 더한 다음에 반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A 퀄 9일 때가 최대값일 거다라는 건데 그걸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A 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얘는 290-t니까 위로 볼록의 2차 함수 아니냐 이거야. 우리가 2차 함수 개념이 머릿속에 있다면 그 2차 함수는 꼭지점일 때가 가장 커. 높이가. 꼭지점일 때가 가장 커. 근데 그 꼭지점이 어딨냐면 시작과 끝에 가운데에 있어. 시작과 끝에 가운데. 그러니까 0과 290의 한 가운데의 숫자가 뭐겠냐라는 거야. 알겠어요? 물론 그거는 다 A의 제곱들이니까 제곱으로 얘기하면 A가 9의 제곱일 때가 가장 크다는 거지. 꼭지점. 그렇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한 다음에 완벽하게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나 지금 뭐 잘못 말했나 보다. 290의 정 가운데는 145가 있구나. 쏘리. 쏘리. 이거는 제곱수의 가운데고 이 b를 t와 290-t로 해보면 이 꼭지점 자리에는 뭐가 있냐면 요 놈의 절반 145가 있죠. 145. 근데 그 t가 뭐냐면 t가 a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a의 제곱이 145가 될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 145 꼭지점에 가장 가까운 제곱수로 a가 얼마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145에 제일 가까운 애가 144가 있죠. 그러니까 a가 12일 때 그때 b가 여기쯤에 최대값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꼭지점에 가장 가까운 거. 그래서 a에 144를 넣고 뭘 계산하냐면 이걸 계산하는 a제곱에 144를 넣고 요걸 계산한 결과물이 바로 q이다 라는 겁니다. 저 마지막 질문이 p-1의 제곱분의 q? 저 마지막 질문이 어떻게 보면 너희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랄까? 최소한의 배려? 지금은 이제 모의고사 문제에 대해 감각이 별로 없겠지만 모의고사는 9개의 주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관식이라는 건 객관식이 아니라 단답형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게 0에서 1000 사이의 정수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무리수 아니고 음수 없고 분수 없고 유리수 없고 무리수 없어요. 그러니까 0에서 1000 사이에 그게 아마 채점 때문에 그럴 텐데 채점 코드 때문에 오류 없애려고 그런 건데 0에서 1000 아래로 그러니까 0에서 999까지의 1000개의 정수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답이. 따라서 질문을 이렇게 한다는 건 이게 약분되지 않으면 이렇게 질문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자기가 P가 예를 들어서 13인가 아까 얻었어. 17 빼기 4에서 13인가 얻었어. 그러면 여기다 13 빼기 1에 제곱하면 여기가 12의 제곱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Q가 뭐였냐면 요 놈이었어요. 요 놈. B의 최대값. 그걸 내가 만약에
t가 a제곱이 12일 때, 그러니까 t가 12일 때로 제대로 알아냈다. a가 12구나. a가 12일 때로 제대로 알아냈다라고 했을 때 요 계산을 직접 해서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12의 제곱 곱하기 290 마이너스 12의 제곱 이렇게 넣는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딱 약분이 되는 장면이 보이게 되면 내가 맞게 풀었구나. 내 풀이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배려라는 거예요. 안 그렇게 낼 수도 있었잖아. 안 그렇게 낼 수도 있었는데 굳이 이걸 나누기로 해서 문제를 냈다는 건 약분이 되면 니네가 맞게 풀었다고 생각해라 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내가 9 해놓고 이상한데 라고 느꼈던 것도 그거고 저렇게 되면 약분이 안 되는데 라고. 됐어요? 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앞부분에서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이런 류의 문제가 꽤 있어요. 이거 처음에 풀이 보면 되게 황당한데 처음에 보면 되게 황당한데 지금 정확하게 이 수의 배열이 아니고 이런 모양의 종이가 아니더라도 종이를 이렇게 가로 세로 길이를 정해가지고 몇 장 몇 장 몇 장 주고 이게 이렇게 직사각형 안에 얘네가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막 잘잘잘잘하게 이렇게 갖다 붙이다 보면 딱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대단히 신비로운 일이죠, 이거.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신비로운데 나한테 던져주고 하라 그러면 하는데 몬스터는 왜 마신 거야, 그렇지? 집에 갈 때쯤 이제 딱 깨는 거지. 나보고 그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를 구해달라 이런 질문입니다.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그 풀이법에 대한 암기? 이건 뭐 암기밖에 방법이 없죠. 원리를 너희가 떠올리기는 좀 무리인 풀이니 암기를 좀 해두시면 좋아요. 어떤 거냐 하면 이 무리수가 핵심이에요. 무리수. 이 무리수 길이가 고정이잖아요. 루트 3, 루트 3, 루트 3 이런 루트 3이라고 생각하는 무리수 길이가 고정인데 우리가 가로 세로를 딱 맞춰가지고 무리수와 무리수를 맞추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리수로 고정되어 있는 애를 x로 치환하는 게 이 풀이의 포인트입니다. 무리수 쪽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같으면 1 두 개로 2를 만들기는 쉽잖아요. 그런데 무리수 두 개로 유리수를 만들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x라고 해놓고 x끼리 연산되게 놔둬버리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무리수를 x로 치환해라. 이게 이제 이 풀이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얘 전체 모든 종이를 다 합친 전체 넓이가 얼마죠? 5x 제곱 더하기 2x가 11장 있는 거죠. 그러니까 22x죠. 22x. 그리고 8장의 일자리 넓이 더하기 8입니다. 그리고는 이 녀석이 어떤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되는가를 최선의 노력으로 구해보는 거예요. 대부분은 됩니다. 딱 맞아 떨어지게 지들이 만들어서 나한테 준 거니까.
더하기 더하기 이렇게요. 그리고 옆에다 이렇게 써보시면 x 더하기 4, 5x 더하기 2인데요.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두 개의 인수로 곱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총넓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가로, 이게 세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가로에 5x 플러스 2가 있고 세로에 x 플러스 4가 있었다면 그 둘의 곱이 전체 넓이일 테고 그 전체 넓이가 저기 있는 종이의 총넓이죠. 딱 맞아 떨어지게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로 길이가 얼마냐면 5루트 3 더하기 2, 세로 길이가 얼마냐면 루트 3 플러스 4.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얼마냐? 세로 길이의 2배, 세로 길이의 2배, 가로 길이의 2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 둘이 더한 6 더하기 6 루트 3의 2배, 12 더하기 12 루트 3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풀이법을 보면 되게 간단하죠. 네, 간단한데 이 아이디어를 처음에 떠올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5x제곱을 안 해버리면 여기를 3으로 쓰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야. 예, 여기는 15고 여기는 22 루트 3이고 그러면 합치면 23 더하기 22 루트 3인데 이거를 뭐 더하기 루트 3, 뭐 더하기 루트 3으로 두 개 분리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무리수를 x라는 문자로 치환해라. 가 이 류의 이런 류들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무리수를 치환해라. 또 뭐 좀 전달할 게 있을랑고. 수련이 미천 다 했나? 네? 미천 끝났어요? 이 어휘력 짧은 MZ세대. 티귿 천인가요? 미천이라는 말은 아는데 여기서 쓸 줄은 미천이 뭔데? 예스페어라는 소리 아니에요? 어? 예스페어라는 소리 아니에요? 미천이라 함은 장사할 때 필요한 마련해둘 최소한의 돈. 너희들은 무슨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학원에 와서 지식 사갈 사람들이잖아. 나는 지식 파는 사람이고 너희의 미천은 질문거리지. 그러니까 나는 숙제를 해오라고 했고 인수분해를 풀어오라 했는데 여기서 질문할 것이 다 끝났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누가 미천이라고 물어봐요? 책 많이 읽은 사람들끼리는 다 알아듣는데. 들었는데. 자, 이거 잠깐만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건 이 식을 딱 보자마자 이게 질문이 딱 등장을 하면 대략 1초, 2초, 3초, 4초, 5초 후에 그러니까 3 이러면서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3점짜리 문제라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텐데 짧게는 5초, 길게는 10초 정도 안에 암산으로 답이 나오는 게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잖아. 째려보다 답이 나올 리가 있나. 째려보는 와중에 머리가 어떤 식으로 굴러갔다는 얘기인데, 자, 연상법은 이래요. 1단원, 다항식의 연산과 인수분해 단원에서 이 두 조합은 원래 왼쪽, 오른쪽이 아니고 한 편이 나이죠. 그러니까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 세제곱 마이너스 3xyg가 너희에게 익숙한 표현이에요. 이어야 해요.
익숙한 표현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녀석이 이렇게 돼서 x 더하기 y 더하기 z와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gx로 인수분해 된 데까지가 1초에서 0.5초 정도?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왜 여기 있어? 넘어가야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0이란 얘기예요. 지금 넘겼으니까 제가 0 됐다는 얘기인데 그럼 얘도 0 됐다는 얘기죠. 얘가 0 됐다는 얘기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라는 얘기죠. 보통 아주 많은 문제에서 이 조건이 나오면 이걸 씁니다. 세 녀석의 합이 0이다를.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막아놨어요. 처음에 전제로 세 양수 xyz 양수 세 개를 더해서 0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가 0이 되는 겁니다. 얘가 0이 되는데 이건 얘의 인수분해의 인수 중 하나로도 유명하지만 자기 단독식으로도 되게 유명한 애죠. 그렇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gx는 2분의 1로 묶은 x 마이너스 y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g의 제곱 더하기 z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도 유명한 아이입니다. 이 자체로 유명한 아이라고요. 유니트가. 그리고 얘가 0이라고 하면 x와 y가 같을 수밖에 없고 y와 z가 같을 수밖에 없고 z와 x가 같을 수밖에 없어서 최종 결론은 x와 z가 모두 같아야 한다예요. 여기까지 내는 결론이 대략 4초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럼 x와 z가 서로 같은 애야? 그럼 이거 뭐하러 써는 거야? 뭐하러 써는 거야? 그냥 지우면 되는 거지, 그지? 예, 다 약분이에요. 다 약분. 그러면 계수만 내 눈에 보이게 되죠? 4 빼기 3. 1인에 1 더하기 2. 3인에 3. 그래서 3. 대략 5초에서 10초 정도 안에 이 일이 머릿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약간 좀 외우고 있어요. 그럼요. 예. 외우는 게 아니고 외우는 게 아니고 익숙해져 있는 거지. 예, 그게 좀 달라요. 예. 익숙해져 있어. 네가 피아노를 칠 때 피아노 건반의 위치가 이렇게 도가 어딨나 미가 어딨나를 외우는 건 외우는 거고, 근데 악보를 보고 도의 위치를 생각한 다음에 엄지를 누르고 미의 위치를 생각한 다음에 중지를 누르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냥 본능적으로 손이 그렇게 가는 거잖아. 이 식을 보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명한 식이니까. 이 식이 이렇게 사용되었을 때의 흐름이라는 게 너무도 뻔한 거다 라는 겁니다. 암기하는 거랑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즉각 연상되기. 그리고 1학년 한 번만이 아니고 2학년 3학년 때까지 내내 마칠게요.